있습니다. 오늘 센터장님이시자 K 이정화 선생님 모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화입니다. 제목이 챌린징 마이 라이프, 도전하는 나의 인생. 그래서 실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요즘 아시죠? 노트북에 이런 기능이 뭐 이렇게 바꾸는 게 있어서 눌러봤더니 이렇게 변했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 실은 제가 저번 주 화요일 날 회사에서 실시하는 브로드캐스트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들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중간쯤 들으면서 소름이 끼쳤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말 뭐냐면 우리가 우리 개인으로서 할 수 없는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09년도 7월 달에 그 카데트라는 잡지에 이게 골프장에 있는 잡지래요. 빛이 하는. 그럼 2009년도에 골프 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중산층 이상이죠. 그런데 그때 뭐였냐면은 제목이 자유인과 구속이.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성공을 원하는 진정한 목적은 모든 것에서 선택의 자유를 누리고 싶기 때문이다.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으로 자유인이 되고 싶은 거다. 자유인은 늘 이렇다. 늘 하고 싶은 일을 한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은 안 해도 된다. 남에게 베풀 때 단 한순간도 돈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 물건을 구입하거나 음식을 먹을 때 돈 걱정을 하지 않는다. 인생의 모든 일을 자기 의지대로 한다. 이야 우리가 태어났으면 이렇게 살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고 제가 뉴스핀 사업을 정의를 내렸어요. 그리고 나서 10년 이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거 좀 해주세요. 그렇다면 대체 어떤 구조, 어떤 직업이 경제적 자유인으로 가는 길인가? 직업으로 따지자면 임대업자, 성공한 투자가, 일세를 받을 수 있는 베스트셀러 작가, 작곡가, 성공한 네트워크 마케터, 전문 경영인을 두고 있는 사업가입니다. 이들이 지닌 공통점은 돈 버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통 네트워크 마케터는 돈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평생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온다. 더욱이 그 파이프라인은 자식에게 상속이 가능하다. 성공한 사업가는 유능한 전문 경영인에게 인건비로 일을 주고 10이나 100의 수익을 얻는 법칙을 빨리 터득한 사람이다. 과연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할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열심히 일해서 벌어야 하는 것일까? 부자들 역시 돈을 버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까지는 열심히 일한다. 그러나 일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면 일하지 않아도 돈은 엄청 쏟아져 들어온다.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다 준 것은 돈이지 노동이 아니다. 실은 이러면 사업자는 끝이에요. 만약 여기서 나는 요즘 그렇더라고요. 트롯을 잘 불러서 미스터 트롯에 나갈 수 있으면 나가세요. 예, 아니면 나는 뭐 야구 선수, 프로 야구 선수가 85만 분의 1인가 확률이 벼락 맞을 확률이 80만 분의 1인데 내가 프로 야구 선수로 그렇게 성장하는 것도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글도 못 쓰고 여러 가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선택한 거는 정통 네트워크 마케터였거든요. 그래서 이 일은 어떤 일이냐면은 저희 업의 본질은 내 거예요. 내 거. 아까 우리 이지덕 사장님이 강조한 15년 동안 학원을 했는데 간두니까 아무것도 나오지가 않아요. 박수동 사장님이 직장생활 30년 했는데 9개월 실업급여 수당을 받으세요. 그리고 없어요. 근데 저는 지금 제가 간도도 제 수입은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업의 본질은 뭐냐면 내 거. 내 밭에 농사하고 내 건물 짓는 거. 그래서 두 가지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자산을 구축하는 거. 그 다음에 레버리지라고 오늘 초대하신 분한테 꼭 이걸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저희 일은 어떤 거냐면 백종원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성공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사람들이다. 다른 사람을 돕다 보면 당신도 성공할 수 있다. 이게 골목시장 하면서
그 한 얘기인데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뭐냐면은 누군가를 돕고 후원하는 일, 혼자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성공하는 일. 저 혼자서 아무리 잘나도 성공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어떻게 해요? 나랑 같이 한 여러 파트너 사장님들이 성공을 해야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 업의 본질은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 사업자는 끝났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18년 차 뉴스킨을 하면서 계속 도전하는 삶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블루다이아몬드가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만 5년 만에 블루다이아몬드가 돼서 미국 글로벌. 근데 이때 한국에서 뉴스킨 그때는 컨벤션에 이름을 불러줬어요. 제가 했을 때가 20팀이 블루다이아몬드 그에 탄생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정아 박범동 하면은 이렇게 단상에서 딱 올라가서 손만 이렇게 드는 거였어요. 근데 앞에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그 전율이 딱 오는 그 전율을 지금도 이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렇게 블루다이아몬드 인정식을 갖고 여기 아마 저 박준영 사장님 있을 거예요. 몸이 네. 그래서 이때 정말 박준영 사장을 무대에 같이 못 올라간 것을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좀 경직돼 있잖아요. 근데 그때 유럽에 그 50대 넘은 부부가 블루다이아몬드가 돼서 다 큰 자식들, 자녀들 3명을 데리고 가서 너무너무 즐겁게 그 시상을 받는 걸 보고 저는 또 꿈을 꿨죠. 다음에는 누구랑 가야 되겠다? 아들들과 가야 되겠다. 그리고 저는 또 이때 도전이 송 사장님 계시죠? 저예요. 그때가 저희가 중국 사업이 막 활성화됐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블루다이아몬드 1차 목표 되고 이제 중국 사업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아무 연구가 없는데 우리 큰형부랑 얘기하다 보니까 배드민턴 하신 분 중에 중국 분이 계시대요. 조선족. 그래서 소개해달라고 뗐어가지고는 그분이 마사지를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남편을 그 남편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남편을 위해서 이 세 분이 나와요. 그때 당시에 티켓 값이 1박 2일 중국도 그때 5만 원이 넘었어요. 비행기까지 하면은 이분들은 중국에서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중국을 제가 5번을 가요. 무작정. 그래서 이분이 그 다음에 저 혼자 갔죠. 그런데 이분이 만약에 신양 그 터미널이 된다. 공항이 안 나오면 저는 미아가 되는 거예요. 와. 근데 이분이 몇 년 전에 한국에 오셨고 이분 아직 그 소개전도 10시간이는 아직도 한국에 있어서 그 10년 이상의 15년 정도의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얻은 거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얻은 거는 하나는 국내에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제가 5번을 매달 갔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 하나에 도전하는 삶이 있죠. 거기에 굉장히 좀 희열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청도. 이분 누구신지 아시죠? 네. 인상 너무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요. 김치환 사장인데 이때 친해졌어요. 중국 가가지고 이때 친해져가지고 지금까지도 형제 라인으로 사랑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저하고 이분하고 셋이서 친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10년 만에 백만장자가 됐습니다. 10년 만에 백만장자가 됐고 그리고 작은 아들가 미국에서 백만장자 핀 인정식을 받아요. 근데 이 친구가 나보다 더 떨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려와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는 뉴스킨 사업을 한국의 대학을 가기로 한국으로 오기로 해요. 뉴스킨 사업하려고. 그러면서 지금 사업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팀헬리트가 됐죠. 그래서 저는 팀헬리트가 양쪽에 아들을 놓고 팀헬리트 인정식을 받는 게 제 드림이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해요. 그리고 박준영 사장과 큰아들과 팀헬리트 인정식을 받는데 여기 너무 재밌었어요. 박준영 사장이 영어가 되니까 저희가 가가지고 맨 앞에서 맨 앞줄에 섰거든요. 근데 뒷줄에 누가 섰냐면 계속 이제 그 뭐죠? 우리 여자 창업자 샌드트루스 조카 그 집안이
그러니까 이혼을 했는데 그 남편 집안이 다 2천만 원 된 거 아시죠? 엄마가 클라라 여사잖아요. 시어머니가 클라라 여사하고 근데 이혼했어요. 그래도 그 집안이 다 뉴스킨 2천만 장자. 근데 조카가 티메리트가 돼서 처음으로 갓난아기를 안고 그 대기실에서 아니 이제 앞으로 그래서 해주는데 절대 뭐냐면은 박준영 사장이 이제 스토리를 엄마랑 해서 왔다 그랬더니 그 안내하시는 분이 절대 우리가 앞에 맨 앞에 서야 된다고. 그분을 어떻게 하냐면은 그분이 우리 뒤에인가 쓰고 우리를 맨 앞자리를 끝까지 해서 우리가 그 티메리트 맨 앞에 나가는 영광을 누렸었습니다. 그리고 모나코 티메리트 여기 니스예요. 박준영 사장과 그 다음에 박부동 사장님 에이즈 여기 너무너무 멋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행을 하고 왔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터졌죠. 코로나가 터져서 그 다음에 뭐였냐면은 별로 저는 관심이 없었어요. 모든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게 그 얘기 작년 가을에 그냥 노는 삶이 재미없는 거예요. 역시 인생은 뭐예요? 도전을 해야 되겠구나. 근데 저는 알았어요. 일에 대해서 도전을 해야지 재밌지 여러 가지 도전을 해봐도 삶이 무의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희한리로 그래서 살을 빼고 사업을 이제 박차를 가하는데 그러면서 저번 주 화요일날 뉴스킨 본사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찾아본 거예요. 지금 어때요? 여러분들 AI 막 그거하고 상관이 있으세요? 사는 게? 말은 많이 듣죠.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들으면은 어떻게 해요? 회피하고 싶어지죠. 그냥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야. 그리고 이거는 제가 오늘 찾아봤더니 알파고가 몇 년도에 나왔지? 그랬더니 알파고가 2016년도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챗 GPT 저는 저번에 누구지? 김상현 선생님이 하기 전에 이게 뭔지도 몰랐어요. 왜냐면은 진짜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나는 안 해도 살아. 저는 안 해도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 차이가 이걸 읽으라더니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알파고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른대요. 그리고 알파고는 자기가 이겼는지도 모른대요. 근데 챗 GPT는 어때요?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여기 보면 어때요? 넌 누구냐 물어보면 자신은 생성형 AI라고 대답해요. 인간과 계속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알고 또 하나는 알파고가 이 색을 이겼을 때 사람들이 패닉 상태고 무력감을 느꼈는데 이제는 AI가 뭐예요? 다 하죠. 또 아나운서도 대신하고 뭐 그림 미술도 이제 일상화가 됐는데 근데 이제는 인간들이 뭐냐면 GPT에는 열광을 한대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불피한 골짜기를 지나서 인지도 모르겠대요. 로봇 초창기에는 호감도가 이제 뭐냐면은 로봇에 대해 느끼는 호감도가 서서히 증가하다가 점점 사람 모습과 흡사할수록 어느 순간 갑자기 강한 거부감으로 느껴지는데 그게 이제 알파고였는데 지금 챗GPT는 우리가 왜냐면 이제 활용도가 높아지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도 어떻게 해요? 앱스토어처럼 비즈니스 생태계 주도권을 잡으려는 신호탄 해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뭐 모든 기업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모든 기업들이 아까 나왔죠. AI 시장을 어떻게 해요? 선점하려고 그걸 하고 있는데 이거를 들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초인식이라는 책을 저희가 2020년도에 읽었거든요. 이 책은 2019년도에 나온 책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뭐 세 가지 커다란 이게 핵전쟁, 지구온난화, 과학기술에 의한 실존적이 이게 직면한 것인데 여기서 보면 뭐라 앞으로 인공지능이 기존의 사회에서 규제를 완전히 파괴하고 수십억의 사람을 노동시장에서 그 제외시켜서 대규모의 무용계급을 만들어놓고 실은 20년도에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소름이 끼쳤어요. 이 책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세균에 대한 게 나오거든요.
근데 코로나 전에 지었던 책이에요. 세계 석학 8인이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해놓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도에 만약 코로나가 안 터졌었으면 이 책을 안 읽었을 거예요. 근데 코로나 터지기 전에, 근데 이 무용계급이 뭐냐면은 이제 점점 사람의 일을 누가 대신해요? AI나 로봇이 대신하죠. 그러면 지금 그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뭘 잃어요? 일자리를 잃죠. 그러면은 그 나라에서는 그 기업들한테 세금을 받아요. AI 세금 같은 거, 로봇 세금. 그래서 일자리를 잃는 사람한테 기본 수당을 줘요. 먹고 살 수 있는. 그러면 사람들은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일할 의욕도 뭐도 없어서 무용계도 없을 문제다 어떻게? 없을 문제다 쓸 문제. 쓸모가 없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는 실은 이걸 보면서 뭐가 떠올랐냐면은 설국역자 꼬리칸 사람들. 저는 실은 영화를 잘 안 봐요. 근데 영화를 저희가 몇 개를 봤는데 다 볼 때마다 미래에 대한 게 어때요? 미래에 대한 거 보면은 막 저희가 더 하려고 좋아해야 되는데 점점 사람들은 못 살고 이게 그거잖아요. 근데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그 이유를 몰랐는데 여기서 보면은 설국역 열차에 매 꼬리칸 사람들 뭘 먹고 살아요? 바퀴벌레 그 밥. 그거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의구심이 왜 저런 영화를 저렇게 만들었을까? 몇 가지 영화를 보면서 이름이 기억 안 나서 그렇지 다 미래에 막 좋은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랬는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기계가 대신하기 때문에 일자리는 없어지고 그리고 사람은 뭐가 없어져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먹고 살 돈을 주잖아요. 많이가 아니라 목숨만 잃을 정도. 그래서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준비를 할까요 안 할까요? 근데 저는 뉴스킨으로 준비를 하니까 다행이다 라고만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뉴스킨의 미래, 뉴스킨은 벌써 준비를 다 했고 그래서 저희가 뭐죠? 베라와 스텔라, 저는 귀찮았어요. 이게 왜 나와가지고는 이거를 다운받고 이거 하라고 할까? 저는 그냥 뭐죠? 뉴스킨 모이면 다 되거든요. 왜 그럴까라고 했는데 이번에 알았어요. 이거를 뭐냐면은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 앞으로 30년, 그러니까 2030년까지 5억 달러, 그러니까 60억을 투자해서 이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야 벌써 그 작용을 준비를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찍어보세요. 또 갑자기 미아라는 애가 나와요. 그래서 스킨의 팁에 대해 상담해주고 웹 디바이스와 연결해줍니다. 언제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스코어를 알려줍니다. 센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소셜 데이터, 모든 데이터, 공공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미아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실시간적으로 이러한 작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의 미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그 전에 미아가 여러분들 어플리케이션에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아라는 것은 바로 넥스트 베스트 액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스텔라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베라 앱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미아는 항상 여기 존재를 하면서 항상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줍니다. 고객의 구매 이력을 보고 이해를 하고 이러한 데이터를 디지털 코어에 다시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미아가 여러분들과 상호작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방향이 아니라요. 지금 현재는 미아가 저희 웹사이트에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나 챗봇으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품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면 미아가 해당되는 정보를 제공해 주죠. 어떻게 온보딩을 하게 될지 여러 가지 제품에 대해서 답을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아가 여러분들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니까요. 어떻게 여러분들의 제품을 사용하게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데이터 포인트 몇 가지 통계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냐면은 내가 전혀 상상도 못하던 거를 뉴스킨 회사에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한 거를 다 하면은 나는 뭐만 하는데요? 그래서 아까는 제품에 대해서 다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수많은 데이터, 고객 데이터를 해서 여기는 안 했는데 제품도 그 고객 선호도에 맞춰가지고 즉시 출시를 해요. 그래서 지금은 회사에서 연구도 많이 해서 나오지만은 지금은 고객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그것도 계속 소통을 하면서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때문에 제품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루미스파 아이오가 나왔죠. 그리고 이번에 바비 아이오가 아마 웰스파 아이오인가 봐요. 웰스파 나오고 이거는 카로티나이도 뭐 마이크로바이옴 DNA인데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 유전 그 분석하는 그 기법 같아요. 아직은 저도 모르겠어요. 어제 박부성 선생님 찾아보더니 이거는 잘 모르겠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TRM가 있죠. 그래서 TRM와 웰스파 아이오가 어떻게 돼요? 이제 지금 올해 런칭이 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트렌드. 지금 보면은 이게 체중이 어떻게 되냐면은 계속 비만 환자는 계속 늘어나요. 어떤 비만약도 더 많이 나오는데 비만 환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비만 치료제가 56주에 매일 1회를 받으면 8%가 체중이 감량된대요. 그리고 68주에 일주일에 1회를 받는데 15%가 체중이 감량되는데 72주를 일주일에 1회를 받으면 20%가 감량되는 이 약의 종류가 있는데 이 약이 어떤 약이에요? 당뇨약. 당뇨약인데 그 약이 이 가운데 거 한번 주실래요? 이거 평균적으로 이 당뇨약을 비만약으로 썼더니 20%가 감량이 돼요. 그래서 미국 부자 절반이 먹는다고 합니다. 이 오젠픽이라는 약을. 근데 이 약은 주사거든요. 먹는 게 아니라 맞는 거예요. 주사인데 $1,000.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럼 120만 원. 근데 어떤 데는 뭐 한 달에 비만은 한 번 맞아도 된다. 당뇨는 2번 맞아도 된다라고 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맞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은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 누군지 알죠? 일론 머스크. 그게 살쪄가지고 한 번 비웃음이 됐는데 이 사람이 13kg 빼 효과도 없고 부작용도 거의 없어. 근데 이것도 약이기 때문에 뭐예요? 부작용이 있대요. 구토가 나고 설사하고 뭐 그런 그 나는데도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빼려고 이 돈을 들여서 맞아요. 그런데 우리 TRM는 어때요? 이거는 전혀 조작이 없어요. 제가 찍어서 제가 오늘 다시 한 거거든요. 근데 이 실은 이 배가 뺀 상태 배였어요. 좀 체중을 좀 뺀 상태 배였어요. 근데 8주 이상을 했는데 몸무게가 12.5kg. 그리고 근육은 유지가 됐고 체지방만 14.2%. 그러면 아까 그 뭐죠? 일론 머스크가 14kg 빼. 그거보다 어떻게 돼요? 제가 더 잘하게도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내장 비만이 80.3이 빠졌어요. 그런데 TRM가 어떤 제품이에요? 가장 최고의 도구예요. 우리의 사업에. 이때가 저 작년 그 누구지 이세훈 사장 팀에서 한번 그 고기 먹으러 캠핑을 갔을 때였거든요. 박부통 사장님 찍어놔가지고 보내주더라고요. 이 배 보세요. 이게 이렇게 해서 그러면 뭐예요? 약이 아닌 식품으로 건강하게 빼면서 그 뭐죠? 이거는 저희가 취급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오젠티. 근데 TRM를 이걸 보면은 안 먹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TRM는 아까 그 말대로 당을 인슐린 저항성을 어떻게 해요? 민감성으로 바꿔주고 당에 대한 거를 해독을 해주기 때문에 당뇨에 대한 탄수화물에 대한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다시 한번 이건 이제 웰스파 아이오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52개의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몸에 대해서요. 52건의 측정을 즉각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이 심박률이나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디바이스를 너무 빨리 움직이는지 느리게 움직이는지 모든 것들을 저희가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전도가 발생합니다. 이런 전도를 통해서 이런 전도율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습도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럼이 충분한가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피드백을 즉각적으로 준다는 것이죠. 그 어떤 디바이스도 이러한 정보를 제공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세럼의 양이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어떤 디바이스도 정보를 제공해주지 못했죠. 여러분들 단순히 느끼는 것을 넘어서서 52건의 측정을 매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놀라운 수치이죠. 저희가 5분 정도 이런 디바이스를 사용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은 측정을 함으로써 훌륭한 경험을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조님께서 좀 더 상세하게 이런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것입니다. 가장 최상의 그런 디바이스, 역사상 개발된 최상의 디바이스라고 생각하고요.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도 있고요. 그리고 과학팀에서 상당히 선제적인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과정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파워미, 인파워미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어떠세요? 52가지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몸을 다 분석해주는, 그리고 이게 베라랑 연결이 되죠. 그래서 A는 뭐가 있는 기계예요? 뇌가 있는 기계예요. 그래서 A는 어떻게 해요? 자꾸 진화를 해요. 그래서 어디 몸이 지방이 다르잖아요. 지방층에 대해서 또 근육을, 저는 근육이 요즘 근육 감소증이 어때요?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근데 근육을 다시 리커버리 해준다는 거는 지방은 이제까지 분해해주는 건 많았는데 근육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진짜 소름이 끼쳤어요. 그리고 선생님들 이 두 개 제품으로 가지고 2024년도에 글로벌 컨벤션을 한다고 합니다. 인파워미. 그러면은 선생님들, 저는 제가 아까 왜 그걸 보여드렸냐면은 저는 뉴스킨 사업을 했으면은 한 번이 아니죠. 선생님들 당연히 EBA 되셔야 되고요. 팀메이트 PA 되셔야 되고 100만장자 되셔야 되고 일단은 거기까지는 한번 내가 도전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 도전을 크게 하지 않으면은 절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상황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돼요? 나랑 타협하게 되면. 그래서 뉴스킨 그 본사에서 그저께도 레터가 왔거든요. 꼭 두바이 오라고 40주년 기념으로 하는데 팀메리트가 돼서 꼭 두바이로 오십시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EBA 이사 1월, 2월, 3월 EBA 하신 분들 해서 그 보통은 팀메리트만 했거든요. 근데 왜 그때 EBA들까지 했냐면은 꼭 두바이 오라고. 거기 오면은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거라고. 저는 한번 사장님들 지금 내 한계 갖지 마시고요. 내 한계 갖지 마시고 한번 사장님들이 도전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도전을 한번 하시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아니 안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내가 도전한 거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도전하는 거지. 자꾸 하기도 전에 내가 어떻게 돼요? 포기해버리면은 포기도 습관이고 도전도 습관이고 이루는 것도 습관이거든요.
한번 사장님들 다 똑같은 뉴스킨이잖아요. 다 똑같은 뉴스킨인데 누구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돼요? 성공의 도구로 쓰고 나는 그걸 바라보는 도구로만 한다는 거는 지금 아까 뭐죠? 웰스파 이름이 안 외워져. 바디 아이오라 그 제품 그리고 티알미 시작도 안 했어요. 그 제품으로 뭐냐면은 지금 미국 부자들이 절반이나 먹고 살을 빼려고 그 한 제품보다 더 좋은 제품이 티알미가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리고 안전하고 아까 강하고 빠르고 안전하고 그리고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웰스파 아이오가 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내가 한번 나의 한계를 딱 규정짓지 말고요. 나의 한계를 규정짓지 말고 내가 한번 되고자 하는 목표를 잡아서 한번 도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생각이 그래서 지금 정리가 안 됐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사장님들한테 풀어나가야 될까. 그래서 2024년도에 저는 여기 무대에 다 쓰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그때 다시 이제 미국에 갈 거 아니에요. 미국에 갔을 때 우리 그 얘기하죠. 맨 꼭대층에 있지 말고 맨 아래층에서 그리고 최소한 무대에 한번 올라갑시다. 거기에 한번 도전을 다 모두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그 말기암한테 천명의 사례로 25가지 후회가 있는데 상위 5가지 후회가 이거래요. 자신의 몸을 소중히 하지 않았던 것, 마음에 남는 사랑을 하지 않았던 것,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마워요라고 못했던 것, 가고 싶은 장소를 여행하지 않았던 것,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지 않았던 것. 답변하기 적당한 말을 찾지 못. 미안해요. 근데 저는 뉴스킨에서 내가 도전하고 그걸 어떻게 해요? 이루면은 이 5가지 후회는 안 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5가지 후회는 최고의 큰 후회는 안 남길 것 같습니다. 한번 사장님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슬픈 3가지 할 수도 있었는데 했어야 했는데 해야만 했는데 저는 실은 20, 30대로 안 가고 싶어요. 살아봤더니 제가 거의 59세까지 살아봤더니 20대 30대 별로 재미없었어요. 40대가 재밌었어요. 왜? 제가 뉴스킨에서 도전하고 그거를 이루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뉴스킨 사업하면서 15년 동안 30번에 외국을 나갔더라고요. 한번 사장님들 꼭 그 의미 있는 도전만 있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뭐냐면은 도전이라는 것은 거의 어떻게 보면 뭘로 보이는 거예요? 얼토당토하는 걸로 다 시작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사장님들 뭐 20대 중반이 됐네요 벌써. 근데 나중에 지금은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나이는 못 돌아가지만 뭘 돌아가 버렸어요? 제 생각을 돌리기로 한 거예요. 내가 가장 좋았던 40대로 돌아가자. 그래서 저는 20년 어떻게 해요? 전에 몸으로 돌아왔고 그래서 그걸 먼저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몸이 돌아오니까 뭐가 돌아와요? 건강이 돌아와요. 건강이 돌아오니까 다시 뭐가 돼요? 생각이 열정적이에요. 아마 사장님들 살면서 이 후회를 하지 않도록 한번 우리 모두 남은 몇 개월이에요? 2023년 12월 나 그때 했어야 되는데 나는 이게 뭐지? 라는 거 안 나오고 모든 거 하얗게 불태웠다. 나는 2023년 되돌아봤을 때 후회할 게 하나도 없다. 근데 그게 이루고 안 이루고가 아니라 내가 거기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느냐가 저는 그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여정 배우죠. 정말 뭐냐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처음에 주연으로 데뷔를 했대요. 그래서 막 잘 나가다가는 누구랑 결혼해요? 조용남하고 결혼해서 미국 가서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하나 무슨 여고동 장생이가 연속극에 나왔는데 너무 이상했어요. 목소리도 저렇고 얼굴도 저런 사람인데 왜 저렇게, 그러면서 그때 욕만 얻어먹었어요. 왜냐면은 미국에서 유학생활 하면서 돈 벌러 한국에 와서 돈 벌어가지고 미국에서 유학생활 한다고. 그리고 나서 80년도에 이혼을 하고 한국에 왔을 때 단역도 안 써줬대요. 그리고 피부가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단역도 안 써줬는데 그때부터 뭐냐면 다시 맨 아래 단역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은 75세대들 재작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받았어요. 한번 사장님들 지금 나는 예를 들어서 뭐 50대고 나는 뭐 지금 사업한 지 오래됐고 저는 지금부터 내가 마음 먹고 하는 때가 내 사업의 내 인생의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내 인생에서 가장 반짝반짝한 내 인생이 한 번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래서 살면서 미쳤단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면 너는 단 한 번도 무슨 걸 도전한 적이 없었던 것이다. 한번 우리 용기를 내서 다 누구나 어떻게 해요? 힘든 가정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가 가장 힘들 거예요. 사업연차가 있으면은 아무리 한다고 해도 처음 그 초심이 안 돌아가는데 그거를 뭐냐면은 그냥 용기 내는 거예요. 근데 용기가 큰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용기는 넘어졌을 때 딱 무릎을 그냥 하나 딱 세우는 거. 그냥 엎드려서 넘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일어나려고 내가 무릎 하나 세우는 게 용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 용기가 어떻게 해요? 모든 걸 바꿔놓잖아요. 우리 한번 이 뉴스킨에서 가장 큰 기회, 지금 모든 리더들이 그러잖아요. 뉴스킨에서 이제까지 최고의 기회는 지금이다. 그러면은 한번 우리 용기를 내서 도전합시다. 무한도전 아시죠? 뜻 두 가지. 무모한 도전, 그 다음에 끝없는 도전. 그래서 우리 모두 무한도전 한번 시작해보는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